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자, 지금 타고 있는 이 신형 에비에이터는 4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친 모델인데요. 지난해 말 국내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서야 시승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에비에이터는 링컨의 브랜드 핵심 컨셉트인 고요한 비행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비에이터 뜻 자체가 비행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링컨에는 더 큰 내비게이터도 있지만 내비게이터와 노틸러스 사이에서 중심을 잘 지키며 이 링컨의 SUV 라인업을 살뜰히 잘 받쳐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 3열 SUV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에비에이터는 어떠한 매력을 품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의 외장 컬러는 위스퍼 블루 색상이고요. 전체 길이는 5075mm 그리고 전폭은 2020mm로 5m가 넘는 길이 그리고 2m가 넘는 폭을 지니고 있어요. 전고는 1760mm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3m가 넘는 3025mm나 됩니다. 신형은 링컨 특유의 우아하고 안정적인 럭셔리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멋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가운데 링컨 스타 로고는 빛을 발하며 야간 주행 시에 좀 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링컨 로고 형상의 메쉬 프론트 그릴이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주간 주행 등이 그릴 안쪽을 찌르듯이 들어와 이전에 없던 날카로운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엠브레이스, 단어 그대로 감싸 안듯 퍼지는 웰컴 라이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내 공간은 수평선을 모티브로 넓게 펴지며 시각적인 여유를 줍니다. 머리 위에 파노라마 비스타 루프도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피아노 키 기어 등 이런 버튼류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러한 실내 소재의 고급감은 단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몸과 밀착되는 이 시트는 무려 30방향의 퍼펙트 포지셔닝 시트로 최적의 착자감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확실히 고급 브랜드답게 단순히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동 과정에서 쉼을 얼마나 잘 디자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분 변경 모델은 이런 디지털 사양도 강화하며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켰는데요. 앞쪽에는 12.4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가운데는 13.2인치의 커다란 센터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크린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음각의 링컨 레터링이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고요. 또 밑에는 볼륨 다이얼, 카메라 버튼, 비상등 버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도 좋지만 만졌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커버가 있고요. 컵홀더 두 개도 이렇게 커버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은 손이 닿기 편한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그리고 에비에이터에는 레벨의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 위쪽 헤드라이너에 8개의 스피커를 포함해서 총 28개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퀀텀 로직 3D 서라운드 기능이 있어서 스테레오, 또 청중, 스테이지까지 뛰어난 공간 음향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사운드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이동하는 주행은 단지 기능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디오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자동차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러한 기능적인 차이뿐 아니라 감성적인 차이로 이 자동차가 감성의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이 자동차와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비에이터는 디스플레이 주제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별자리, 트랭킬, 인게이지, 인스파이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모드로 바뀌는 이 디스플레이 테마가 정말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비행하는 그런 느낌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심미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또한 에비에이터는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링컨 특유의 아늑한 승차감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트윈 터보 차저 3.0L의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10단 셀렉트 시프트 자동 트랜스미션, 또한 인텔리전트 다륜구동 시스템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5500rpm에서 406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2750rpm에서 57.0을 내뿜습니다. 공차 중량이 2325kg으로 덩치에 맞게 상당히 육중한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거동성이 상당히 호쾌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고를 조절하는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컨저브, 익사이트,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슬리퍼리, 딥 컨디션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요. 아까도 그렇게 거동성이 부족하거나 굼뜨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익사이트 모드로 바뀌니까 확실히 이런 반응성이 한층 더 경쾌하게 차량의 성격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도 다운사이징 엔진의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풍부하고 여유 넘치게 출력을 전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엔진음과 배기음은 정말 듣기 좋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또 이렇게 턱을 넘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런 코너길에서 정말 불안하고 아니면 재미없게 밋밋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쏠림 현상도 상당히 잘 억제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션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예상외로 주행 퍼포먼스에서 어느 정도 재미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2열과 3열을 같이 타는 동승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에비에이터의 2열과 3열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에비에이터 2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까 제가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지녔다고 했잖아요. 지금 1열 시트가 B필러보다 살짝 뒤로 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주먹이 2개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1열 시트 뒤를 얇게 판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툼한데도 확실히 휠베이스 크기가 있다 보니까 꽤 여유로운 무릎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 위에 공간도 주먹 1개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시트를 가장 앞으로 각도를 세워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장 누이면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 또 꽤 많이 앞으로 오는데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3열 공간에 앉은 분들에게 조금 더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각도도 꽤 있는 편이고요. 1열 시트처럼 30방향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까지 되고 이런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촉감도 좋은 수준이에요. 가운데는 암레스트 그리고 이렇게 팝업 방식의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이지만 이렇게 선바이저도 있어요. 이런 도어 쪽 소재도 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몸이 닿는 부분은 다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오디오 또 공조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볼륨이라든지 모드 그리고 앞으로 넘기거나 뒤로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아까 1열에서도 제가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2열에서도 역시나 여기에도 스피커가 있네. 자, 그리고 온도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2열과 3열까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시트는 히팅은 물론 통풍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2열 시트까지 통풍 기능을 잘 갖춰놨고요. 그 아래에 송풍구, C타입 단자 2개, 그리고 220V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도 발밑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여기가 꽤 코너가 심한 곳인데 2열 역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쏠림 현상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1열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2열 역시 마찬가지로 꽤나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이건 서스펜션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 시트 착자감, 쿠셔닝이 상당히 좋네요. 진짜 이것만 떼가지고 내 차에 달고 싶다.
또한 정숙성도 좋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달릴 때 바람 소리라든지 하부 소음도 상당히 잘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과 함께 정말 이런 이동 시에 아늑한 승차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는 이런 차를 시승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비 설치하고 촬영하고 그러면 힘든데 이렇게 차에 타고 이동할 때는 조금 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서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편한 차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신형 에비에이터 2열 공간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3열 공간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에비에이터 3열에 앉았는데요. 여기서도 송풍구에서 에어컨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컵홀더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컵홀더 2개 공간이 있고요. 사실 3열 오면은 공간성도 공간성인데 좀 구석으로 박혀서 어둡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에비에이터는 위쪽에 파노라마 루프가 바로 이쪽까지 길게 뻗어서 밝은 채광을 안쪽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두운 느낌이 덜하죠.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2열에 앉은 사람은 성인 남성의 경우 물론 여유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앞좌석에서 양보해 준 결과 이쪽은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가 남네요. 약간 좀 더 뒤로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머리가 닿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에비에이터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이어서 1열 2자리, 2열 3자리, 그리고 3열은 2자리인데요. 여기 가운데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양옆에서 발을 넓게 피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편안한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자연스럽게 파이도 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컵홀더를 하나 더 준 대신 USB 충전 단자는 이쪽 좌측편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지턱을 넘는데 여기 뒷바퀴가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저는 되게 충격이 클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끝단을 뭉툭하게 잘 흡수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주행 환경뿐 아니라 저렇게 굴곡이 있는 것도 크게 충격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옆쪽의 창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배치해서 이런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할 때 뒤쪽에서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배기음도 생각보다는 크게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도 단지 앞좌석뿐 아니라 이런 3열 공간까지 충분히 잘 대비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열까지 모두 세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열은 전동식으로 폴딩하거나 다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열을 폴딩한 경우 꽤나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3열 시트는 이런 자판 길이는 짧은데요. 그래도 등 쪽에 쿠션은 꽤 두툼하게 적용을 해놔서 이렇게 기댔을 때 이런 쿠셔닝이 마찬가지로 좋아요. 그 대신 3열 헤드레스트는 좀 얇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팎으로 상품성을 높인 신형 에비에이터의 1열과 2열은 물론 3열까지 모두 타고 달려봤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3열 SUV 그리고 럭셔리 3열 SUV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속에서 아메리칸 럭셔리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 링컨 에비에이터가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o myself.